그 일단 안세영 후보 안세영 선수 얘기 좀 더 할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배드민턴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배드민턴 용품 시장이 5천억 정도 수준인데 이 5천억 수준인 거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배드민턴 용품 시장이 최근 2년간이요. 30%도 아니고 300% 성장을 했어요.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 BC카드 있잖아요. BC카드 매출 35만 건을 분석하니까 최근에 배드민턴 구매가 300%가 늘어났더라.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BC카드 매출 35만 건 분석 결과입니다. 그걸 이제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배드민턴은 이게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스포츠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폭발적 성장입니다. 중국, 인도 이런 데가 이런 소득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라켓 오래된 거 쓰고 또 쓰고 중간에 끊어져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느니까 중국하고 인도도 배드민턴 용품 시장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연간 5% 이상, 5.6% 거의 6%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넥스, 그 다음에 빅터, 요넥스가 일본의 요넥스, 대만의 빅터, 그리고 중국의 리닝, 이렇게가 3대 용품 회사들이 있었던 회사인데 여기서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없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테니스 중에서 여러분 실내 테니스장 있잖아요. 실내 테니스화 이거를 신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이키가 이걸 보면서 잠깐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실내 테니스와 이런 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화로도 신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이키라는 회사가 성장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과 함께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캔버스가 그겁니다. 농구화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단을 만들고 농구화 여러분 크고 불편한 신발이 생활 신발은 아니고 농구할 때나 신는 신발인데 조단이 나오면서 애들이 그걸 생활로 신고 다니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건데 이게 지금 배드민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배드민턴화를 생활화로도 너무 편한 거야. 가볍고 뭐하고. 그러고 이제 그거에서도 유관 거로 테니스화를 신고도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본 나이키가 그리고 아디다스가 이거를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요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에서 진출해서 기존 업체를 잡아먹었던 나이키의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존에는 컨버스는 그냥 자기네들이 후원을 했죠. 농구 선수들 후원을 했는데 나이키는 시그니처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에어조던. 이거는 선수 이름을 따서 신발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조단이 지금도 신발 장수 아저씨, 조던은 신발 장수 사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발의 매출액의 얼마를 선수가 먹는다. 그래서 조단 이후에도 르블론 시그니처도 있고 뭐 별의별 선수들 시그니처 신발이 계속 나왔죠. 저도 르브론 시리즈 중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고 조던 시리즈는 한 4개인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수 시그니처 신발이 나오는데 나이키가 안세영하고 계약을 하고 용품 계약을 하기 시작하면 나이키가 안세영 시그니처 라켓을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배드민턴화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나이키가 썼었던 고전적인 마케팅인데 나이키가 안세영을 중심으로 이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이키가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을 하는 배드민턴 시장에서 안세영을 픽한 거다. 그래서 제가 안세영이 도대체 후원 계약은 누구랑 하고 싶은 거야? 요넥스가 아니면은 빅터야, 뭐 리닝이야. 어저께 제가 아침 새벽에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나이키더라고요.
오, 나이키가 배드민턴 시장에 안세영을 중심으로 진출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는요, 이거 안세영이 조던처럼 매출의 몇 퍼센트의 계약을 나이키와 한다면 이건 배드민턴판의 신기원이다. 선수, 용품회사, 협회가 공존하는 방식 아주 자본주의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협회가 요넥스와 한 계약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관 업체 옆에 그 협회들 봤어요. 탁구 협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탁구 협회는 유니폼은 여러분 다 똑같이 입어야 되니까 유니폼 계약은 협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드림팀도 리복하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탁구 같은 경우도 유니폼은 특정 업체하고 협찬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발, 라켓은요. 선수 재량에 맡겨서 선수가 개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하고 라켓은 네가 맘대로 해라. 오, 요게 되더라고요. 이게 맞지.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도 요넥스하고 계약을 라켓하고 뭐 셔틀콕하고 뭐 용품 일체 계약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거죠. 유니폼만 요넥스와 계약하고 나머지는 선수의 몫으로 남겨주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땐 합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협회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보니까 이용대 같은 경우 이용대가 국가대표를 때려친 이유도 이거더라고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요넥스하고 후원 계약인데 그런데 이용대는 그러니까 요넥스하고 개인 스폰 계약을 해요. 그 당시에는 빅터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대는 요넥스하고 개인 스폰 계약을 하고 그리고 국대를 은퇴를 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봐요. 국대 은퇴를 하고 개인 스폰을 선택한 건데 당시에 요넥스는 국대 경기에서 이용대가 요넥스 제품을 쓰면 요넥스에서 위약금을 물어준다까지 조건을 걸고 이용대랑 계약을 했는데 근데 협회가 빅터랑 계약하고 이러면서 이용대가 다른 거 계약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절이 안 돼서 이용대가 일찍 은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이 개인 스폰 문제더라고요. 저는 이걸 개인 선수가 은퇴하는 방향으로 이걸 간다? 이건 아니지. 지금 제가 보는 거에서는 배드민턴 판이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냥 모여서 이렇게 같이 치는 판이었는데 그냥 아마추어 모하고 이렇게 키는 판이었는데 이게 판이 너무 커지니까 배드민턴 협회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협회가 이 새로운 판때기에 적응을 못하고 옛날식의 레가시 프로블럼이 남아있는 거고 안세영 선수는 새로운 판에 새로운 슈퍼스타로 시장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배드민턴 협회를 악마화하는 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냥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야. 그거를 뭐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의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옛날 식으로 주먹국으로 하던 구닥다리 사람이구나. 안세영을 놔줘라.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판이 성장하고 스폰서십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대라는 선례가 있었는데 안세영 때도 배드민턴 협회는 이 스폰서십 관계에 대해서 정비를 못했다. 그리고 너무 협회가 많은 거를 먹으려고 하는 건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협회와 요넥스 일단 관계 이거 지금 계약 맺은 관계죠. 안세영과 나이키 이렇게 되는 역학관계 그리고 이걸 또 빅터, 리닝, 아디다스 이런 데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데들이 어떻게 업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스폰서십이 새로 형성이 되는지 이거 구경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거 맨날 이거 정치판 요새 재미없었는데 이 스포츠 정치 스포츠 이거 결국 돈과 관련돼서 이거 이익을 배분하는 그거잖아요. 이거 아주 재밌는 판때기다. 일단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인기 없는 스포츠고 비인기 종목이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부터가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배드민턴은 인기 스포츠입니다. 인기 스포츠예요. 이게 인기 스포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관람을 하는 스포츠로는 야구가 배드민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야구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관람 시장으로나 뭐로 보면. 그런데 용품 시장으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야구 용품 시장이 여러분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하고 공사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건 야구 용품 시장이 대한민국에 500억 정도인데 배드민턴은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어떤 인기 스포츠냐? 동호회들이 많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320만, 많게는 3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본인이 배드민턴을 해요. 야구는 구경하는 사람이 많아도 야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제가 오늘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배드민턴은 장비가 가볍고요. 가볍고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장비에다가 배드민턴 칠 때 우리가 알잖아요. 와 이게 풍광 보면서 고개를 들죠. 우리가 고개 들 일 잘 없는데 배드민턴을 치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과 풍광이 보인다. 그리고 정규 표투가 있어도 이렇게 서로 쉽게 둘이 이게 네트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야구도 캐치볼 하듯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규 코트 없이도 서로 캐치볼 하듯이 주고받기가 편한 스포츠다. 일명 약수터 스포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야구 캐치볼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유리 깨먹을 수도 있고 유리 깨먹을 수도 있고 공 옆으로 세면 뭐 요즘 그 신규 아파트들이라 해도 옛날 아파트들 주차돼 있는 차들에 야구공이 날아갈 수도 있고 옆에 집 유리창을 깰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생활체육 1위 종목이더라고요. 배드민턴은 부동의 생활체육 1위 종목이고 그리고 장비 시장은 5천억 정도 규모. 5천억 정도 규모. 이게 이제 1,700억, 2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사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300% 성장했다는 기사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천억 정도를 버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관련돼서 제가 또 오늘 문체부 여가백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체부 여가백서를 해서 다른 종목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장비 1위는요 골프입니다, 여러분. 골프는 여러분, 다른 종목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드민턴이 5천억 정도인데 골프는 장비가 10조입니다. 10조예요, 10조. 골프웨어, 골프채, 골프공, 10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프장은 1년에 얼마를 쓸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피로 5조 씁니다. 실내 골프장이 1조 5천억, 실내 골프 하는데 1조 5천억 쓰고요. 골프장의 실외, 야외 골프장 하는데 5조 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리고 용품에 10조 씁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용품 시장이 골프장 이용 요금보다 더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골프장 실내 실외 합쳐서 65만 원 쓸 때 골프 장비에 100만 원 쓴다. 그게 대한민국 그 골퍼들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키장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스키장 이용료가 1조 정도입니다. 스키장 이용료가 1조 정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 용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용품은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야구는 관람이 크지 야구 용품 시장은 배드민턴 용품 시장 대기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가 관람으로는 배드민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지만 용품 시장은 야구가 배드민턴 10분의 1. 그리고 여러분 1위가 골프고 2위가 뭘 것 같으세요? 골프 2위가 뭐냐면 2위가 낚시입니다. 낚시가 장비 시장이 2조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총합 뽑아보니까 52조 나옵니다. 52조.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관련된 산업의 규모는 52조 정도다. 요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 관련돼서 지금 환경 규제 나오고 있는 게 낚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면서 여러분 우리 알죠? 아이씨 빠졌네. 바이트 찌가 막 바닥이네 그러면서 바닥이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찌 뚝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양 쓰레기를 1년에 뭐 몇만 톤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바닷속에 들어가서 녹지도 않는 이거 쇳덩어리 이거 이렇게까지 바다에 이렇게 되면 이거 수거하기도 어려운 거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낚시가 2조 정도. 그래서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가 52조인데 이것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가 52조인데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52조면 GDP에서 여러분 곧 이대로 이 추세대로 가면은 이거는 지금 뭐 한 2, 3% 정도 찍고 있는 건데 더 커질 규모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토목 사업도 있어요. 경기장 만들고 뭐 하는 토목 산업 있잖아요. 스포츠 토목 산업이 얼마 규모냐? 1조 6천억 규모입니다. 스포츠 토목, 뭐 경기장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토목 사업도 1조 6천억 규모로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한 건 배드민턴은 생활체육이고 인기 스포츠인데 관람이 어렵다. 이 관람이 어려운 건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배드민턴 경기장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는데 저같이 눈 상태가 노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흐릿하고 이런 사람은 배드민턴 잘 못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시죠? 배드민턴 한번 봐보세요. 선수들은 막 몸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스매싱을 딱 하잖아요. 셔틀콕이 순간 이동해. 안 보여. 이 선수가 왼쪽으로 쳤는지 오른쪽으로 쳤는지 이게 안 보여. 순간 갑자기 스매싱 순간 사라진다니까 공이. 그래서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관람은 상당히 장벽이 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볼 줄 아는 스포츠. 배드민턴은 관람은 볼 줄 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스포츠인데 플레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잖아. 플레이는 장벽이 없는데 관람은 재미있게 보려면 수준이 있어야 되는 동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그쵸? 관람은 야구, 축구가 최고죠. 관람은 야구, 축구가 최고고 그 야구는 여러분 중간에 또 술도 마시면서 옆이랑 노가리를 까면서 이닝 공수 교대할 때도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서 뽀뽀의 타임 있고 뭐 키스 타임 있고 다 같이 노래 부르는 타이밍이 있고 타자 나올 때 뭐 대호를 하든 대호 그러고 야 이 새끼야 견제하지 마. 그 부산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어리더 보고 아무튼 그런 그 관람 스포츠는 그렇게 야구 같은 그런 거고 이 배드민턴은 관람 스포츠는 아니고 이렇게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다. 그래서 역으로 그 관람 시장은 야구가 엄청나게 크지만 배드민턴은 용품 시장은 야구의 10배더라.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비인기 종목으로 딱 규정하고 그리고 안세영 사태를 보는데 이건 그 장비 업체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거기에 그 나이키까지 들어오고 신규 진입하고 나이키, 아디다스까지 요넥스, 빅터, 리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용품계에서는 학고 아닙니까? 아디다스 그리고 아디다스나 나이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배드민턴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중국 그리고 그 인도까지 소득이 올라가고 있다면 같으면 우리가 이 시장을 내줄 수 없지라고 하는 판때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현상 그러니까는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그 안세영과 협회의 문제로 바라보면 재미가 없고 하나의 시대적 조류, 산업적인 조류 이거를 보면서 그래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방향도 보이고 체육 정책도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레가시 프로블럼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대한체육협회에서 아니 그러면 협회가 왜 저렇게 돈을 짠돌이로 돼 있냐 그게 어디에 문제 있냐라고 오늘 또 전화를 돌리고 했더니 이게 대한민국의 체육협회가 기본적으로 기업 후원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올림픽 준비하면서 80년대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치하에서 적극적으로 형성이 된 건데 기업들에게 정부가 의무 할당을 했고 너는 무슨 협회 맡아 너는 무슨 협회 맡아 이렇게 의무 할당이 됐고 기업들은 당연히 적자죠. 후원금 내고 협회가 기업의 후원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적자 구조로 돼 있었던 거고 이게 IMF가 터지고 나서야
기업과 협회들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보 있죠. 한보그룹. 한보 정태수 회장 있잖아요. 한보와 하키 그 관계가 대표적으로 기업이 없으면 협회가 돌아가지 않던 거에서 협회하고 기업하고 떨어지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지자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인기 종목 선수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육상 대회 같은 거 하면 무슨 군청 무슨 이런 거 붙이고 선수들이 뛰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떨어져 나가고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체육회 예산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 같은 건 더 드라마틱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적자나던 거에서 흑자나는 협회로 변하기 때문에도 더 사건이 크게 되는 거고,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체육에서 스포츠 산업, 생활체육이 점점 커지니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자체적인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그 협회가 무주공산이 되는데 거기서 기업들 심부름했던 사람들, 뭐 동네에서 무슨 뭐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 기업 회장이 맡던 협회장 자리를 끼고 난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카르텔 내지는 양아치 조폭인가 이런 물음표를 찍게 되는 그런 분들도 협회장이 맨날에는 돈을 내는 자리에서 이제 돈을 버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양상이 바뀌었다. 협회가 뭐 기업, 스포츠 용품 회사, 유관업계 뭐 이런 거로 스폰 계약을 하면서 스포츠도 독자 생존 모델이 생긴 경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레가시 프로블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축협 같은 경우가 레가시 프로블럼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축협은 뭐 은행들 건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폰 다 받잖아요. 그래서 재정 독립이 가능한데도 지금 현재 현대가문, 현대 가문,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되나? 현대 가문과 고대 인맥 이게 딱 동맹을 맺어서 축협을 장악하고 있는 레가시 프로블럼이 상존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었거나 말거나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협회가 잘 돌아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야, 말 많죠. 이게 레가시 프로블럼이 퍼포먼스를 낮추면, 양궁협회 같이 그냥 딱딱 잘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 레가시 프로블럼이 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접근을 하면 잘못하면 그냥 다 아사리판이 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땜빵하듯이 생기면서 체육계가 엉망진창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채용 예산도 여러분, 이 지방자치단체 채용 예산은요 재정 자립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이 체육회 예산이 많이 찌그러들이고 100억 언더, 심지어 50억 언더로도 체육회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10억, 2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권에 오잖아요. 경기도권은 오면 그냥 몇백억 단위로 그 체육회 예산 자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체육계는 보수 텃밭이었어요. 왜냐? 기업이 통제하거든요. 기업이 통제하고 회장님이 얘들아 일로 와. 그래서 어느 당 가입해. 그러면 대통령이 회장님 요번에 당대표가 있는데 동훈이가 저한테 까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번에 체육계에서 책임당원 몇 표 동원하시고 원희룡을 미세요. 너무 구체적인가요? 이런 게 옛날에는 통했는데 요새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체육계에서 보수 쪽이 기업들을 움직여서 체육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개뿔도 없다. 개뿔도 없고, 옛날에는 체육계가 당원 동원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사회적인 동원하는 메커니즘이 체육계는 보수의 거였고 기업의 거였는데 이제는 좌파가 뭐를 했죠 여러분? 지방정부 예산 빨기 신공. 여러분 기초단체에서 50억 100억 몇백억 이럴 테니까요. 좌파가 지방 예산 정부 예산 빨기 신공과 함께 조직화에 성공을 해서 여기서도 우파가 밀리고 있다. 체육계에서도 우파가 밀리고 있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 좌파가 이렇게 체육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기용 회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을 시켰는데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와, 이게 진짜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기흥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걸 또 뭐 김어준이 깔깔거리면서 그러면서 그거 윤석열이 이기흥을 임명했는데 근데 이기흥이 윤석열한테 대단해 그러면서 막 좌파 방송에서 깔깔거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도 아유, 이거 우파는 어떻게 체육계를 또 손을 보나. 그래서 지금 체육계들이, 협회들이 막 알아서 해먹고 해서 좌파들이 장악을 해가는 고, 보수가 이 장악 능력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체육계가 레거시 프로그램이 뻥뻥 터지는데, 이것도 한번 크게 손을 봐야 된다. 이것도 한번 크게 손을 보고, 이거를 잘 손을 보는 쪽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몇백만 표는 먹을 수 있는 판이다. 여기 이거 지금 다분히 무주공산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라는 건 결국 이해주 관계 조정이고 가치 배분 체계, 이게 이제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치랑 가치 권위적 배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이런 레가시 프로블럼 이런 거를 보수 쪽이야라는 이런 독박 쓰지 말고 좌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모두가 서로가 악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이게 만들어 간다면, 그렇다면 보수가 여기서도 몇십만 표, 몇백만 표는 체육계에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그 보수들의 현주소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희진 임명하면서 보고 아이고 한동훈 PC 못 얻네. 게임 좋아하는 게이머들 표 몇십만 표 날리네. 그거를 알고는 있을까? 신의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판때기 체육계에 지금 온갖 난리 버거지, 레가시 프로그램 터지고 돈은 커지는데 사람들은 구닥다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 현재의 체육계 문제들을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정리를 한다면 이것도 되는 게 큰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